성조가요 영락제예요. 사실은 영락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는데 원래는 태종이었고요. 이후 성조라는 또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 영락제는요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채였습니다. 주채. 그런데 넷째 아들이니까 황제가 될 수 없겠죠. 황제가 될 수 없는데 중간에 이 영락제의 조카 홍무제의 손자인 건문제가 이제 황제로 있었습니다. 황제 건문제가 있었어요. 이 영락제는 주체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태조 홍무제가 지방을 아들들한테 또는 뭐 손자들한테 이렇게 떼어줍니다. 떼어줘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. 이 주체 넷째 아들 주체는 그 중에 외부 민족과의 그 싸움이 잦은 그런 그 변경지대에서 이제 그 땅을 받아서 다스리게 됐는데 외부 민족들을 잘 쳐부수면서 나름대로 세력도 키우고 유명세를 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. 넷째 아들 주체. 그런데 이 사람의 조카 홍무제의 손자, 즉 이 주체의 형의 아들이죠. 형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습니다. 그가 바로 건문제인데 이 건문제가요 주체, 자기의 삼촌을 두려워합니다. 연왕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건문제가 이 형이 아니죠. 삼촌인 그 주체를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연왕의 힘이 세졌다고 황제가 연왕을 뭐 잘라버리거나 몰아내거나 뭐 죽이거나 그러면 좀 명분이 없잖아요. 삼촌을 황제가 죽이려고 한 거니까.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. 자객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정황들을 이제 알게 된 이 주체는요 미친 척하고 막 그랬대요. 뭐 여름에도 막 화롯불을 껴안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약간 미친 행동,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건문제의 견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하죠.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후 이 영락제는 주체는 땅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서 군대를 막 키우고 무기를 생산하고 뭐 이랬다라고도 합니다. 결국은요 힘을 키운 이 주체는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게 되죠. 그리고 궁궐도 막 불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고서는 이제 황제가 됐어요. 좀 미스테리한 건 이 영락제가 조카 건문제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각종 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건문제가 당시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. 죽은 걸로 불길에 휩싸여서 죽은 걸로는 아는데 시체를 못 봤습니다. 그래서 뭐 탈출해서 어딘가에서 뭐 또 군대를 일으켜서 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다 이제 그냥 옛날 얘기인데 그 사건은 우리가 정난의 변이라고 해요. 정난의 변을 통해서 황제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영락제 때의 사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각대학사라는 자리를 설치하게 됩니다. 이 내각대학사는요 황제 고문기구예요. 그래서 황제권을 지원해주는, 황제를 이렇게 보필해주는,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. 요거 알아두십시오. 칸이 조금 내려가게 됐네, 삐뚤게.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. 천동이 아닌 천도. 그러면 베이징 전에 수도가 어디였어요? 난징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 이름 가지고 왕조 구분하게 할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. 명나라는 초반에 난징이 수도였고요. 베이징으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영락제 때 모습. 베이징에 가서 자금성, 오늘날도 남아있는 이 자금성을요 만든 사람이 이제 영락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금성 건설. 오늘날까지도 이제 뭐 중국에서 엄청난 그런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. 그 다음에 몽골 세력들을 이제 정벌하고요. 그 다음에 베트남의 그 대월을 복속하는 등 대외 확장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영락제가
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내용들 알아두는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베이징 천도 같은 건 배우는데 자금성 건설 같은 거 안 배웠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. 재수생들한테 안 배웠던 내용들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있습니다. 다음에 뭐 재수생이나 또 현역 고3들이나 항상 중요하게 잘 배우는 사건, 성조 때 있었던 정화의 원정입니다.